안녕. 자, 우리 오늘은 되게 금방 끝날 예정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이제 웃고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뭐 금방 끝날 예정입니다. 근데 막 런닝 타임이 1시간 20분 가고 있다거나 얘네들은 알 거 아니야. 지금 그게 총 몇 시간인지. 아마 내 예상으로 한 30분 안에 끝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이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증가, 감소, 극배, 극소, 오목볼록 이걸 고려해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제대로 익히셨으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걸 관찰하면서 파악할 수 있는 결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놨으면 우리가 거기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최대 최소를 발견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가장 높은 지점, 가장 낮은 지점. 범위를 안 쪼갤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고 안 쪼갠 상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 시간에 그렸던 그래프 중에서 뭐 이런 거 하나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뭐 x축 점근선 이렇게 쫙 해놓고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점근선 이런 함수 그래프 있었죠. 이런 것들은 굳이 범위를 안 쪼개도 최대값, 최소값이 분명히 존재하죠. 최대값은 당연히 요거겠고 최소값은 뭐 요거겠고. 근데 뭐 어떤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려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정근선은 뭐 이런 것들로 갖고 하면서 뭐 이거는 이제 범위를 안 자르면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범위를 제한을 시켜둘 겁니다. 그런 식으로 범위를 자르든 자르지 않든 어쨌든 우리가 그래프만 그릴 수만 있다면 어느 특정한 부분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어서 거기만 이제 그림을 가지고 논한 상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든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그냥 열린 상태에서 저희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없이도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을 하나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또 뭘 할 수 있었죠? 우리 수투에서 공부했었던 미적분 1에서 공부하는 수투에서 공부하는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 예를 들어서 어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한다. 그럼 어떻게? 뭐 여기 나와 있는 예시가 아까 슬쩍 보니까 뭐 lnx-3x는 0이라는 방정식이 하나 나왔었는데 338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lnx-3x는 0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봐라. 그럼 결국 실근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지금 y는 lnx-3x라는 이 함수에서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뭐냐, 혹은 몇 개냐 지금 이런 걸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냥 눈대중으로만 봐도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뭘 관찰하면 돼? y가 0인 순간이 뭐 어떤 순간이야? x축과 만나는 순간이 y가 0인 순간이잖아. x축과 만나는 순간이 몇 개가 있느냐 지금 이 얘기인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x축 이렇게 그려졌고 그럼 그 몇 개야? 3개가 존재하는 거겠지. 대충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만 그린다면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부등식에서의 활용은 어떻습니까? 뭐 어느 부등식이 뭐 항상 참임을 증명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여기 또 아까 예시 보니까 까먹었는데 그 2x제곱은 x 플러스 1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증명해 봅시다. 뭐 증명을 어떻게 하면 돼? 2x제곱과 x 플러스 1, y는 2x제곱과 y는 x 플러스 1 이 두 개 함수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가지고 얘기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 근데 우리가 컴퓨터는 알잖아. 아주 정교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뭐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는 걸로 바꿔놓고 y는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게 언제나 x축보다 위에 붕 떠 있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대충 이 개요는 이렇게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지막에 우리 수투에서도 그랬듯이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 속도와 가속도에서는 이제 새로운 개념이 하나가 나오긴 해요.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엔 속도, 가속도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 그치? 속도, 가속도. 그 속도는 뭐였어? 위치에 대한 정보를 미분하면 속도였고 그다음 속도에 대한 정보를 미분하면 가속도였지.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서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가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불러? 약간 물리 시간에 배우지 않나? 속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 뭐 이건 다른 뭐 용어는 없어요. 그냥 가속도의 크기. 그래서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를 새롭게 공부를 합니다. 두 가지 내용만 추가가 돼요. 그렇게 해서 끝나. 이건 단어입니다. 대충 이제 뭘 하는지는 알겠죠? 개요를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찍 끝난다는 거야. 뭐만 하면 되니까 그래프만 그리면 되니까. 자 일단 332페이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앞에 나와 있는 뭐 최대 최소 뭐 이런 것들은 뭐 딱히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프 그리는 것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함수 fx는 x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얼마인지 그걸 구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당연히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이 y는 x 플러스 루트 또 까먹었어 1 마이너스 x제곱 1 마이너스 x제곱. 자 그럼 이제 y 프라임을 구해보면 y 프라임 불러보세요. 1 플러스 네, 요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1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것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은 2분의 1 괄호하고 1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x. 그치?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착착 하니까 1 마이너스 x 하고서 이 친구 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좀 분모로 내려가지고 쓰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죠. 그래서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분의 x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됐죠? 뭐 나 계산 실수한 거 없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계도 함수는 어때요? 이계도 함수? 뭐 잘못된 거 있어? 아니지. 네. 어떻게 하면 돼? 이 친구 이제 미분하면 이제 0이니까 0 하고서 이제 마이너스. 자, 요거 한번 불러볼까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x 곱하기 1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해서 곱의 미분법으로 보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몫의 미분법으로 봐도 괜찮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x제곱 분의 분모의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1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하고 네, 요거는 이제 이거 생각하면서 미분을 하면 되죠? 요거 그대로 이제 보고서 얘기하시면 되니까 2분의 1 괄호 1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실에 맞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을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 분자 부분이. 일단 1 마이너스 x제곱 분의 루트. 저기 마이너스 x. 어디. 손이 많이. 이거. 미안. 마이너스 2x. 자, 그래서 이제 살짝 이제 여기 옆에다가. 그럼 이 친구가 이제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분의잖아요.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2분의 1이랑 요거랑 같이 계산하고 이거 마이너스 적용되니까 플러스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x제곱이 써져 있거든요. 그쵸? x제곱. 이 친구가 이제 분자야. 그다음 요건 통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 뭐가 앞에 붙으면 돼요? 플러스하고서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분의로 생각한다면 그냥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분자 부분은 꽤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x제곱 촥 사라지고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분의 1이라는 형태로 되겠죠. 그 친구가 이제 밑에 있는 아이랑 같이 이제 좀 콜라보가 되면 결국 1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것에 뭐 2분의 3제곱 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면 되지 않겠나? 항상 말하면서 계산하다 보면 계산 틀릴까봐 너무 걱정돼. 난 멀티를 못하는 사람이라서. 자, 아무튼 맞나? 맞는지 한번 체크해볼까? 이 친구 이계도함수 구하지도 않았네. 정성이 없어가지고. 자, 아무튼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최대 최소 뭐 이런 것들을 구하고 그러는데 뭐 극값 이런 것들만 좀 필요하긴 하죠. 사실 전체적인 개형만 이제 확인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증감표를 좀 조사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x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이 중요해요? 요거는 실제로 이제 x의 값이 1을 기준으로 1보다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보다 더 크게 되면 이 분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 1보다 더 커 x값. 자, 1보다 더 크면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음수가 되죠. 음수가 이제 뭐 2분의 3제곱 뭐 이렇게 되면 음수가 2분의 3제곱. 잠시만. 얘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지? 1-x죠. 얘가 그냥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그냥 딱 잘려가지고 그래프가 그려지는 라인이네. 아 생각해보니까 정의역부터가 애초에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 순간 계산 잘못했나 하고서 갸우통했는데 애초에 생긴 모양새부터가 이제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만 딱 정의가 되어 있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어때? 가셔도 돼요. 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네, 얘가 이제 양수가 됐고 그 마이너스니까 이제 이계도함수의 값은 그냥 음의 값을 계속 갖게 되죠. 그냥 계속 그냥 음이야. 계속 음이라는 건 어떤 상태라는 거야, 얘가? 그 구간에서 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의 상태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사실 우리가 뭐 열심히 계산하긴 했지만 그냥 언제나 음인 상태다. 그래서 그냥 위로 볼록의 상태구나라는 것만 알려주는 그냥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y 프라임이 결국 0이 되도록 하는 그 x의 값은 어떤 값이 되겠습니까?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루트 1-x제곱과 x가 서로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곱을 해버리면 1-x제곱 x제곱. 그래서 이제 2x제곱은 1, x의 값은 이제 뿔마 2분의 루트 2. 네, 요 상태가 이제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뿔마 2분의 루트 마이너스 루트 2,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루트 2. 그래서 이제 f'은 얘는 0, 얘는 0을 가질 것이고. 자, 그럼 이제 요 사이에서는 뭐가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보자. 뭐 가장 대표적으로 0 같은 거 집어넣어 보시면 되겠죠? 0을 대입해 보시면은 얼마? 얘가 이제 0이 되어버리니까 얘가 1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f' 플러스. 그럼 여기에서는 네, 마이너스. 그래서 위로 볼록하는 거 확인 체크 좀 됐죠.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제곱 y 프라임이 2분의 루트 2. 저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제곱 저 양의 루트 우리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그거잖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분의 루트 1은 1보다 작은 숫자인데? 1까지 플러스. 다시 뭐라고요? 마이너스 1 전까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전까지가 플러스? 뭐 어떤 게 플러스? 프라임. f 프라임이? 마이너스 좀 체크해보자. 루트 2에서 그 교환수가 0이 아니지 않아? 2분의 루트 2에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에서? 계산 한번 해보자. x가 2분의 1 마이너스 양수분의 양수인데 2분의 1 S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오케이 잠시만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이 포인트를 잘못 짚은 거지? 저거 오른쪽에 저거 제곱했을 때 네, 제곱했을 때. 오케이. 네, 저기서부터 무너졌네. 자, 이게 지금 원래 우리가 A는 B가 서로 똑같다라고 하면서 쓰는 것과 A 제곱과 B 제곱이 서로 똑같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각각의 해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되게 좀 강조하면서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정작 그거를 체크를 하지 못했어. A는 B가 서로 똑같다라고 한 해가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기는 한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A는 B라는 그 방정식의 해랑 A는 마이너스 B라는 방정식의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었던 X가 2분의 루트 2랑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중에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여기에다 다시 넣어가지고 체크를 하고 넘어갔었어야 돼. 그치?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냥 그 둘 다 써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왜 위로 블록이라는 결과만 나오는데 왜 출렁출렁하는 결과가 나오지? 라고 하면서 갸우뚱하게 됐었던 거야.
이거 진간편 다시 지우고 다시 그려야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2분의 루트 1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루트 2분의 1 되죠? 이 친구도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참이에요. 이거는 괜찮아. 근데 이 부분은 어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은 얘가 루트 2분의 1이 되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해가 아니야. 그러니까 해는 이제 저기서 하나만 나오는 거지. 오케이.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2분의 루트 2. 요거 하나만 이제 해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F'은 0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요거 기준으로 이제 우리 아까 전에 0을 조사했었을 때 아까 뭐였죠? 미분계수가? 0 대입하면? 네, 1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그림이 그려지겠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F는 어떻게 돼요? F? 함수값. 2분의 루트 2에서 어떤 값을 갖습니까? 얘가 이제 2분의 루트 2고 얘가 이제 2분의 루트 2죠? 2분의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2 하니까 2분의 루트 2 곱하기 2 해서 이제 그냥 루트 2가 될 거예요. 루트 2. 그래서 대강 이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볼로 언더 뭐 구체적으로 그린다면 좀 이렇게 다르게 그릴 수 있겠지만 여기는 이 부분이 2분의 루트 2 컴마 루트 2가 된다라고 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였죠.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값은 일단 2분의 루트 2가 되고 최소값은 어떻게 해서 나오나? 최소값. 일단 가장 양 끝단이 그 우리 정의역으로 잘려져 있었던 부분들이 어디였었어? 마이너스 1이랑 1이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을 대입해 보시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1하고 얘는 0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 갖고요. 1을 대입해 보시면 여기는 1이고 역시 얘는 0이라서 1이라는 함수값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 그다음 여기가 뭐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다음 1, 1이었나?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각각 양극단의 영역이 잘리니까 최소값은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아까 증가표 그릴 때 살짝 실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꼭 요거 잘 기억해두세요. 내가 맨날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정작 내가 이거를 놓치고 가가지고 혼란에 빠졌죠. 그래서 A는 B라는 것과 A제곱은 B제곱이라는 것은 결국 엄밀히 말하면은 서로 다른 방정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그 두 개의 근 중에서 A는 B라는 방정식에 부합하는 그 I를 찾으셔야 된다. 네, 그렇게 해야만 하나가 골라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3페이지.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 파트는 결국 그거죠. 도형에서의 활용. 그렇죠? 뭐 지금 밑에 있는 그림처럼 S 세타를 구해놓고 이제 S 세타의 최대값을 구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 S 세타는 결국 우리가 뭐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이전에 공부했었던 그 기하학적 내용들을 바탕으로 S 세타를 구해낼 수 있는데 이제 그 구한 S 세타가 좀 저 밑에 식 보시면은 뭐 4 사인 세타 바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것의 최대값을 구한다. 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 그 y는 하고서 식 써서 y 프라임, y2 프라임에서 식 쓰고 난 다음에 그걸 이용해 그래프 그리고 증가표 그리고 해서 최대값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끝나고 나서 한번 풀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다음 예제도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풀어야 돼요. 예제 1번이랑 2번.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식 만들어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은 그 함수의 그래프만 그려내신다면 그럼 적당하게 전체 범위를 보든 아니면 특정 구간의 범위를 보든 해서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을 불러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 이용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38페이지 이그젬플 보고 방정식에서의 활용. 자,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거는 lnx-3x는 0이라는 이 함수의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얘는 y는 lnx-3x라는 그래프에서 y가 0이 될 때의 x의 값이 몇 개냐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만 그려주시게 되면은 그리고 그것이 x축과 어떤 점에서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만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다. 그럼 그려봐야죠. 자, y 프라임 말해봅시다. x분의 1 마이너스 3 y 프라임. 자, 이 친구는
네, 마이너스 X x제곱분의 1.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증가함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그 x의 값은 어떤 값입니까? 일단 첫 번째, 우리 도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좀 중요하게 보여져야 된다고 했었죠? 얼마? 3분의 1. x는 이제 3분의 1. 그리고 항상 여기에서 이거 유의하세요. 뭐 이 친구는 딱히 상관없지만 이 친구에 의해서 여기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잘려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해봤자 이제 0까지만 이야기가 되겠죠. 해봤자 그 0보다 더 이후 부분만 이야기가 되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f 프라임은 당연히 3분의 1에서 어떤 값을 갖는다고? 0이라는 값을 갖는다고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3분의 1을 여기다 딱 집어넣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얘가 어떤 값을 갖죠? 음의 값을 갖죠. 네, 우리는 양수냐 음수냐 이런 것들만 중요할 뿐이니까 음의 값을 가지니까 어떻게?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위로 블록인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다. 그래서 이게 볼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 y 프라임에서도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해볼 수가 있죠. 3분의 1이랑 0 사이에는 뭐 대략 뭐 한 6분의 1 같은 거 집어넣어 보시면은 6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 6 빼기 3이니까 오르막길이었겠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 3분의 1보다 더 이후에 있는 거 뭐 1 같은 거 대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분의 1, 그럼 1 빼기 3 하니까 마이너스 2 밑으로 떨어지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어쨌든 이 두 개를 모두 다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이 y 프라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데, y 프라임이 복잡해졌을 때는 y 프라임이 조금 활약을 할 테니까 그때는 얘를 필연적으로 쓰셔야 되긴 하겠죠. 어쨌든 얘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질 것이다. 0에 가까워질수록 f 프라임은 어떤 값을 가질지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0에 가까워질수록 3x는 그냥 0에 가까워지겠죠. lnx는 어떻게 돼요? lnx. 우리 로그 함수 그래프 생각해 보세요. 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거의 뭐 무한에서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이렇게 푹 하고 올라오는 녀석이었을 거예요. 그다음 3분의 1일 때 f 함수값 극대값으로 어떤 값을 가져요? 3분의 1 대입해 보시면은 요거는 1이고 요거는 ln 3분의 1. 그럼 ln 3분의 1은 어떻게 하면 돼? 결국 ln 3분의 1은 마이너스 ln 3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아까 요거는 마이너스 1이었었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ln 3 마이너스 1 인생이다.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ln 3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부터 이제 쫙 올라와가지고 올라와서 3분의 1일 때 저 그 마이너스 ln 3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콩 찍고 거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쭉 떨어지겠죠. 이게 급하게 떨어질지 아니면 완만하게 떨어질지 어떻게 떨어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떨어지는 녀석일 거다라는 걸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가장 최대값이 마이너스 ln 3 마이너스 1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축보다도 밑에 꺾인다라는 걸 통해서 실근 몇 개? 네, 0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은 tx라는 것의 이제 실근의 개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2의 x제곱의 그 그래프 또 그릴 수 있고 뭐 tx의 그래프도 우리는 그릴 수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뭐 정교하게 컴퓨터로 그린다면은 그거 가지고 충분히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파악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사람이 그리는 것이다 보니까 이걸 따로따로 그리는 걸로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x분의 2의 x제곱은 t라는 꼴로 만들어 놓고 y는 t라는 상수함수를 그리는 것과 이제 y는 x분의 2의 x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더 괜찮은 작업이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방법을 좀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근데 우리가 수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시로 할 만한 게 딱 떠오르지가 않네. 뭐 어쩌고저쩌고는 하고서 AX라고 되었었던 이 부분에서 이 AX라는 그 그래프를 직접 그려가지고 할 수 있지만, 양변에 이제 X를 나눠가지고 Y는 A라는 형태의 상수함수를 가지고 탁탁탁 층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또는 상수함을 같이 섞어가지고 이 그래프를 전체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보다는 얘를 따로 빼서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역시 또 상수함수 그려가지고 체크를 해보는 게 더 적합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또 식을 만들면은 오래 걸리니까 일단 그것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0페이지인 부등식에서의 활용. 이 부등식에서의 활용은 증명하는 부분이 나왔었죠. 이그젬플 보시면은 2의 x제곱이 x 플러스 1보다 더 크거나 같음을 증명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형태의 문제들은 아니긴 하죠. 부등식에서의 활용보다는 방정식에서의 활용을 거의 훨씬 더 이제 많이 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y는 2의 x제곱과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각각 그릴 수는 있는데 그 그래프가 물론 너무나 자명하게 뭐 몇 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게 드러나면은 그것대로 따로따로 그려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y는 x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분명히 이 친구가 0,1이라는 것을 공통인 지나는 점으로 삼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이렇게 될지 아니면 이게 뭐 이렇게 될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리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2의 x제곱은 x 플러스 1이라고 놓는 게 아니라 2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식을 변형시켜서 이항시켜 놓고 우리가 결국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걸 바탕으로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따져서 이 부등식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 부등호가 써져 있어야죠. 네, 우리가 지금 요거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0보다 어떠냐라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것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또 y 프라임 해가지고 쓰면 되죠. y 프라임은 얼마? 2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다음 또 예상 y2 프라임. 자, 2의 x제곱. 정보관에서 봤을 때 이제 이 x제곱은 항상 어떻습니까? 양의 값을 갖죠. 양의 값을 가지니까 어때?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인 형태로 그래프가 이렇게 뭐 그려지겠죠? 이런 느낌으로. 자, x의 값이 어떤 순간일 때가 중요한 점을 체크해 봅시다. y 프라임 0이 되는 순간 x의 값이 얼마? 0. 네, 0일 때 f 프라임 그다음에 뭐 f2 프라임 그냥 언제나 계속 양수니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f까지 해서. 자, f 프라임이 0이 되는 순간 얼마를 가져요? 일단 0일 때 얘는 0을 갖고 그걸 y에다 대입했을 때 1 빼기 0 빼기 1 하니까 f까지도 0을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밑을 쿵 찍고 올라가는 형태로 좌우가 올라가는 형태로 아래로 블록이게끔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다. 물론 y 프라임 가지고 0보다 더 작은 값 집어넣어 보시면 어때요? 마이너스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양수가 되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즉 떨어졌다가 올라가겠구나 라는 거 체크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아까 이계도 함수까지 구했으니까 얘가 플러스야? 그럼 언제나 아래로 블록인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다 해서 쓱 해서 그림을 이렇게 예상을 해보셔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가 0을 기준해서 대강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구나 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확정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뭐 부등식에서의 활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배웠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약간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와 가속도 쪽으로 넘어갈 예정인데 잠깐 강의를 일시정지할게요. 자, 속도와 가속도 부분 봅시다. 346페이지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저번에 그 스투 혹은 이제 미적분 1에서 공부했었던 것은 그 수직선상에서 한 방향의 성분이죠. 요 상에서 이제 어떤 한 점의 위치, P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위치를 X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T에 대한 식을 쓰던지 뭘 쓰던지 해가지고 결정을 하곤 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 P가 시간 T에 따라서
매초 이제 이만큼씩 가고 초기 스타트 위치가 이제 1인점이다라고 했다면은 xt,라고 해서 이거를 뭐 2t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적고 했었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게 뭐 2차식이 될 수도 있고 3차식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랬었죠. 그렇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vt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2라는 숫자로 나왔었고요. 가속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at라고 써놓고 이제 그 속도를 또 한 번 미분을 했죠. 뭐 2를 미분하면 이제 0이 되니까 이제 at는 0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이게 사실 우리가 그때 당시 했었던 뭐 주된 이야기였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한 방향으로의 그 운동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두 방향으로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방향으로의 대한 운동. 그러니까 지금은 수직선에 대한 1차원적인 운동이었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운동은 2차원 상에서의 운동. X축과 Y축. 성분이 이제 두 개가 있는 상에서의 운동인데 어차피 뭐 그 운동이라고 해봤자 그냥 위치만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 흐름이랑 완벽하게 이제 동일하게 흘러가긴 합니다. 그래서 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것뿐인 거고 X에 대한 위치, 속도, 가속도가 있듯이 당연히 뭐에 대한 것도 있겠어요? Y에 대한 위치, 그 다음에 뭐 속도, 그 다음에 뭐 가속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3t-5, 뭐 3, 뭐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x랑 y라는 그 두 개의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내용. 그래서 어느 p의 위치를 지금 이렇게 x축 위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좌표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p의 위치를 결정해주고 이 녀석의 x좌표랑 y좌표를 이렇게 t에 대한 시간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니까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따로따로 말을 해줘도 되지만 이 친구의 좌표로서 2t 플러스 1, 너무 좁으니까 살짝 지우고 3t 마이너스 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으로서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간단한 세팅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고 갑니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냥 우리가 충분히 이 한쪽 방향으로의 성분에 다른 쪽 방향으로의 성분이 추가됐을 때 다른 성분들도 같이 함께 순서상에 맞춰서 순서상의 표현을 이제 빌려가지고 작성을 하면 된다라는 거. 이게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사실 이제 이것보다는 더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내용으로서는 이 속도를 나타내는 것과 속도의 크기인 속력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역시 가속도랑 가속도의 크기인 가속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주요 컨텐츠가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P는 좌표평면 위에서의 움직임이니까 이 X 성분과 Y 성분 두 개가 다 존재하고 그것을 나타낼 때 이 매개 변수 t를 가지고 x를 나타냈듯이 y도 역시 매개 변수 t를 가지고 나타내면 된다.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속도 같은 것들도 당연히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얘가 이제 x축에서의 그 성분으로서는 속도가 2였고 아까 y 같은 녀석은 속도 성분이 3이었었죠? 3t-5였으니까. 그래서 속도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그 v는 똑같이 이제 2,3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근데 가속도는 뭡니까? 그럼 뭐 0,0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v를 나타낼 때는 그거를 한 번씩 미분한 것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고 가속도를 나타낼 때는 그것을 한 번 더 미분한 것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 자, 그런데 어느 점의 위치를 이제 ft, gt라고 놓는다고 했었을 때 그 녀석의 그 속도는 그럼 f t, g t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속도가 이러한데 이 속도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마치 이곳에서 결국 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했었을 때 요게 F'T인 거고 결국 요게 G'T인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쪽 방향으로의 요 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다 분명히 이제 F'T만큼 이동했을 것이고 이쪽 방향으로는 G'T만큼 이동했을 테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얘가 움직이는 게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 두 개를 합쳐서 합산한 것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 이쪽 위치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이것을 어떻게 해주면은 요 크기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F'T고 요 길이가 G'T였기 때문에 여기는 요 길이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루트 F' 조금 더 크게 나타낼게요. 루트 F'T라는 것을 제곱한 것에다가 G'T라는 것을 제곱한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라는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가속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역시 이쪽 방향으로의 가속도가 F2'T고 이쪽 방향으로의 가속도가 G2'T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그 가속도의 크기를 나타낼 때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쪽 방향으로의 길이가 이만큼이고 저쪽 방향으로의 길이가 이만큼이니까 이걸 나타낼 때도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나타낼 때도 역시 우리가 루트 F2'T라는 걸 제곱하고 G2'T라는 것을 결국 제곱해가지고 쓰면은 그게 각각 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즉 속도의 크기는 속력이라고도 표현하니까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의 그 1차원적인 운동에서만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절대값만 씌워주면 됐었죠. 그냥 뭐 속도가 3이라고 한다면 속력은 3이다. 뭐 속도가 마이너스 5라고 한다면 속력은 5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고 가속도도 역시 가속도가 마이너스 7이다라고 한다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뭐 7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사실 그때는 그게 주요 컨텐츠는 아니었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파트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뭐 절대값 F'T, 뭐 절대값 G'T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이 방향으로 F'T고 저 방향으로 G'T만큼 가는 I라면 그럼 당연히 그 I가 실제로 이동하는 그 움직임의 속도의 크기는 그것을 피타고라스 정리로 연결시켜서 만든 저 식에 해당할 것이다 라는 그냥 그림으로 생각해 본다면 제법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데 1차원적인 움직임에서 했었던 행동과는 사뭇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식이 작성된다 라는 것만 추가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우리가 수투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이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저 개념 폭곡을 한번 보시면은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랑 Y가 각각 이렇게 T에 대해서 T-sin T, 1-cosine T라고 세팅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속도랑 가속도를 각각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한 번씩 미분한 것 갖다가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순서상의 표현을 빌려서 그다음 가속도는 역시 그걸 또 한 번씩 미분한 걸 가지고 순서상의 표현을 빌려가지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속력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력, 그냥 크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방향성분 다 빼고 크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우리가 1차원적인 운동에서는 방향성분을 뗀다. 그럼 그냥 그 숫자 부분 그것만 읽어주면 됐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2차원이니까 요것과 요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쪽 방향으로 움직임이 이만큼, 저쪽 방향으로 움직임이 저만큼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얘가 요 방향으로 움직이는 셈이니까 이 길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어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각각 F'T와 G'T를 제곱한 것 더하고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다. 물론 여기서 묻진 않았지만 속력을 구하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뭐 가속도를 구하라고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한다고 하면 또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사실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라는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보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거의 보통 이제 속도나 가속도 가지고 이제 논의한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속도나 가속도를 보고서 뭐 우리가 어떤 탐구를 하고 뭐 그 운동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예상해보고 하는 이야기들이 거의 주가 됩니다. 우리가 수투에서 나왔었던 이야기들이 거의 메인으로 여기서도 다뤄지긴 해요. 근데 그냥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물어볼 수는 있다. 물어본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는 있어야 된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예제 같은 것들도 보셔도 뭐 예제 5번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예제 6번도 보시면 뭐 속도랑 가속도를 구해라 라는 이제 문제가 나오면서 그 밑에 살짝 살포시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라는 식으로 뭐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메인 컨텐츠지만 속력에 대한 것도 물어볼 수 있는데 이제 그 1차원상에서의 움직임과는 사뭇 다른 그런 계산법이 적용이 되니까 그때 그거를 잘 기억하고 적재적소에 맞게 좀 써달라 라는 이야기.
자, 그다음 예제 7번 쪽을 보시면은 이 시간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워낙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나온 김에 강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시간에 대한 길이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뭐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뭐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우리가 f'2를 구하기 위해서, 뭐 g'3을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가 필요했어요? fx가 뭔지 gx가 뭔지 혹은 f'x가 뭔지 g'x가 뭔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f'2를 구하고 싶은데 그거를 갖다가 f2를 구한다든지 g'5를 구하고 싶은데 그거 갖다가 g5를 먼저 구하고 시작한다든지 그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겠어요? 없는 행동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시간에 따른 뭐의 변화율이라는 문제를 접한다. 그러면 지금 이 예제 7번 같은 문제 결국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하고 싶어요? 끝점 P가 벽면에서부터 멀어지는 뭐 속력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결국 이 말은 길이의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당연히 길이에 대한 식을 쓰고 그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개념 넓히기 7-3번 같은 문제 보세요. 뭘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겠죠? P가 1,√3을 지나는 순간에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뭘 구하면 되는 거야? 넓이에 대한 일반화된 식을 구하면 되는 거야. 넓이에 대한 식을 구하고 그걸 미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마추어들은 다 항상 이걸 어떻게 해? 그냥 P가 1,3을 지날 때의 넓이 뭐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니까 P가 1,√3일 때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 하고 갑자기 넓이를 막 구해. 뭐 할 건데? 그럼 그 넓이를 미분하면 되잖아요. 야씨 그럼 뭐 F2를 미분하면 F'이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G'5를 구하려면 G5를 미분하면 돼? 아니잖아. 그러니까 넓이를 구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넓이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고 길이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고 부피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첫 스텝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나머지는 식 써가지고 수트에서 했었던 거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하는 건데 뭐만 달라졌겠어요? 뭐만 달라졌겠어? 아 여기에는 건 요 2차 요거 무슨 뭐 좌표 평면의 뭐 속도 가속도 이런 거랑 관계 없어요. 이거는 뭐만 달라졌겠어요? 기존에 우리 수트에서랑 맞아 다루는 그 식만 좀 달라졌겠죠. 생긴 모양새만. 기존에는 뭐 다함수만 나왔었지만 지금 뭐 삼각함수, 뭐 로그함수, 지수함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 그 하나만 달라진 거니까 나머지는 그냥 행동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미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